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 최근에 자주 주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관련해가지고 몇 개의 소송을 하고도 있습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과이단 집회 당일 관리인 후보에 대해서 추가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러한 추가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 이게 무효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침 질문을 주셨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텐데요. 이 질문이요, 중요한 게 요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잘 보시면 이거 우리 건물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이 평택시는 제가 질문상의 그 도시가 아니에요. 이런 지명은 제가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명들은 다 바꿉니다. 실제로는 평택시는 아니에요. 물론 평택시와 관련된 사건들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이 질문에 해당되는 그 건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 이후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회사가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비가 주변 건물에 비해서 너무 높고 또 청소나 건물 하자 보수 등 관리가 엉망이라서 구분 소유자들과 입주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과이단 총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분들은 제 동영상, 이런 강의나 아니 블로그 이런 것들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왜냐?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회사는요.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리고 그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 업무를 개시하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그 즉시예요. 그 즉시 관리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에요. 집합금법 9조의 3에 따라 가지고 시행사의 관리권은 관리단의 대표, 즉 관리인이 선임되어서 관리단이 조직되면 그때까지만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단 대표가 즉 관리인이 선임되어 가지고 관리단이 조직되면 그 즉시 당연하게도 관리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관리도 엉망이고 관리비도 비싸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회사를 정리하고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무엇이냐? 관리단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단 총회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걸 눈치채요. 관리회사가 이걸 눈치채니까 이제 인터셉트, 즉 먼저 선수를 칩니다. 보세요. 그런데 관리회사가 이러한 구분 소유자, 입주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자. 왜냐하면 이 건물에서 이 관리회사와 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감지하자 관리를 하면서 취득한 입주자들의 연락처, 이런 연락처를 자 보세요. 전자서명 업체에 제공하고 요즘 전자서명 받는 업체, 전자서명, 전자투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고 이런 업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 가지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관리단 집회 열어주고 관리단 위임장 받아주고 관리단 집회의 위임장을 받아주거나 서명결의 받아주거나 또는 집회에 참석까지도 하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업체에다가 연락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전자서명 방식 보니까 이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위임장 즉 개별적으로 위임장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개별 연락처에다가 해당 위임장 양식을 보내줘요. 그런 상태에서 휴대폰 인증하고 그걸 보고서 서명만 하면 이 서명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출력하니까 아주 감쪽 같더라고요. 개인이 서류를 직접 서명한 것처럼 감쪽같이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또 이게 법이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가 있는 주로 시행사나 관리회사 이런 경우는요. 이런 전자서명 업체를 써가지고 전자서명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서 의결권 위임장을 쉽게 받아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휴대폰으로 한 두 번 정도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받아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서명 업체를 활용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에요. 저 역시도 이런 전자서명 업체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인터셉트, 즉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우리 구분 소유자들이 총회를 열려고 하니까 그 열기 전에
자신들이 밀고 있는 사람, 보니까 구분수저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원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직원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과이단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분수자들이 집회 당일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이제 의결권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도 관리단 대표 회장, 즉 관리인에게 입후보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나도 입후보하겠다 그 자리에서 요청했는데 총회 주최 측에서는 이미 게시판에 입후보 공고가 나갔다. 즉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후보를 받지 않겠다. 추가로 관리인 후보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실제로요. 그런데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하면요. 이 건물 외부에 있는 구분수요자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게 게시판에 이런 게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입주자, 즉 임차인들이죠. 점유자 같은 경우도 이 게시판에 걸려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입후보 하는 사람들은 주체가 미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밀고 있는 사람, 보통 주체가 밀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찬반 묻는 서면 결의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이런 후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서면 의결권 행사서를 작성해가지고 미리 작성해가지고 관련 집회 수익 통지할 때 같이 보낸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 관리단 회장이 되었고, 뭐 당연하겠죠. 뭐 답정너 아닙니까?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서 시청에 가가지고 관리인 선임되었다고 하는 관리인 선임 신고 이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할 세무서죠. 세무서에 가서 관리단 고유번호증까지 받아냅니다. 이게 그냥 패턴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이처럼 저희의 관리단 회장 입후보를 막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러한 총회가 과연 적법한 총회인가요? 너무나 억울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자, 사안은 평택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라 했잖아요. 이런 오피스텔 건물, 여기에 해당되는 법은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제24조 보시면 관리인이라고 해서요. 이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예요. 보통 관리단 회장, 관리단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소장 이런 게 아니에요. 관리단 대표의 선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몇 조항을 발췌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었을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어떤 관리인이냐?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이런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즉 맥스가 2년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 관리는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냐 하면 관리인은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후보에서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규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규약, 적법한 규약, 즉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와 전체 지분의 75% 동의로 제정된 그러한 관리 규약이 없으면요. 그 경우에는 그냥 주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며 그냥 주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자, 사항 보십시오.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자, 이 법이요. 2012년 12월 18일, 즉 신설된 게 무려 10년이 넘었어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항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즉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게 뭐냐면 승낙을 받아, 즉 임대차 계약 이런 거란 말입니다.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점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점유자는 이 점유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임차인이겠죠.
임차인, 전차인, 임차인의 가족, 전차인의 가족 다 점유자인데요. 이런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그게 무려 10년 전에 법으로 규정됐습니다. 구분 소유자만 어떤 관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갖는 게 아니고요. 의결권, 점유자, 임차인도 의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독자적인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소유의 동의, 구분 소유자 위임, 구분 소유자의 어떤 양해를 받을 필요가 없이 혼자 나가서 독자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같은 호실에서 구분 소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차인,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때에는 판례가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우선시해 줍니다. 요 점만 주의할 부분이지 임차인이 의결권 위임이나 허락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 이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도 요즘에도 임차인은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단정 지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나 실제로 관련 집회, 총회에 나갔는데 임차인이 가니까 막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적법하지 않은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 조항,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오해하셔가지고 구분 소유자가 허락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범위 내이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회 이전에요.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보통 어떤 경우냐면 구분 소유자가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거니까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단 말입니다. 즉 구분 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점유자의 의결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호실에 구분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의 의결권이 충돌될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 우선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법을 보셨으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집합금융법은요,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일단 집회의 결의에서 의결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구체적인 입후보 절차나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관리위원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리단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만 이런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그 주체가 거의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건물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과 같은 임원에 대한 입후보 절차, 이런 입후보 절차 없이 곧바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입후보 절차 없이 관리단 집회 열어서 거기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입후보 절차 없이, 즉 집회에서 입후보 절차 없이 집회 당일 관리인 선임한 것은 이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등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판결이 있어요.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당 사건의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판례가 훨씬 더 많아요. 즉 가장 집회에서는 이런 법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집회 이전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같은 임원에 대한 입후보 등록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제 없다 이렇게 본 판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튼 뭐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형식적이라도 이런 입후보 절차 두시는 것 이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고 더 좋아요. 그리고 사실 사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춘 겁니다. 이걸 정식으로 입후보 절차를 공고하려고 하면 전체 구분 소유자에게 공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게시판에다가 게시한 것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갖춘 거예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형식만 갖추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입후보 절차 없이 곧바로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실 자체만 가지고서 위협하다고 보지 않는 그런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관리 주체가 임의로 게시판에 입후보 공고를 할 수 있어요. 즉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또 이거 없으면은
사전에 이런 입후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런 소수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형식상 이런 입후 공고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공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임의로 후보를 정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회 당일 선임을 위한 투표 절차를 이행한다. 자, 집회 당일 그 사람, 즉 주최 측에서 거의 임의로 정한 그 사람의 찬반을 묻는, 관리 선임 찬반을 묻는 그런 투표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안은 이 경우에 집회 당일에 별도로 후보 등록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게 문제였던 사안입니다. 자, 여기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가 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 확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즉, 후보자 확정이나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반드시 소집 통지할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이 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동봉에 보낼 때 후보자가 없으면 공람밖에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후보자를 수집 통지 이전에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 즉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동봉하는 절차, 그 다음에 집회를 소집하는 절차, 이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회 당일 구두로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사건 결의 절차가 위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해서 추가 후보 등록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위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의 태도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해요.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관리규약이 없는 건물에서는 이 후보 등록 절차가 온전히 집회 주최 측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고 거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공고한 이 후보 등록 공고 자체를 건물 외부에 있는 구분수자들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설사 입주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통지가 아닌 경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입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어요.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회 당일 입후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후보 등록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제가 자문하는 모든 총회에서는 집회 당일에 반드시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후보 등록하실 분이 있습니까? 왜냐? 본인이 선정될 기회 자체는 준단 말이에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기회 자체를 안 준 거잖아요. 저는 이게 문제있다고 봐요. 따라서 당일에 저 후보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회를 아예 원천 봉쇄하고 후보 등록을 막는 것, 이런 경우 이것은 피선거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판례 태도, 이 판례는 현재까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판례는 요 판례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런 쟁점에 특화된 판례니까 이런 판례에서는 사전에 마음대로 후보를 정했다 하더라도 집회 당일 새로운 후보, 저도 후보 등록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과연 집회 당일 관련 후보 추가 등록을 안 받아준 경우 무효일까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